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역시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2026년 새해 주식시장은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도권을 좀 잡는 흐름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HBM을 축으로 이제 메모리의 업황의 이제 구조적 개선 그리고 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좀 맞물리면서 AI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다시 이제 방향성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이 4,300을 돌파했다라는 점은 상징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이 지수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외국인 자금이 대형 반도체를 비롯한 이 산업재를 중심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한국 시장 자체를 다시 좀 리레이팅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이제 주도 섹터에서 이제 만들어진 상승 에너지가 이 다른 섹터들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이 되는 이 순환매 흐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수는 현재는 뭐 특정 업종에만 조금 의존이 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특정 업종에만 의존하지 않고 증시 전반이 한층 안정적인 상승 구조로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자체가 좀 더 넓어지고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면서 2026년 국내 증시는 이제 방향성과 체력을 동시에 갖춘 시장으로 이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지수 상승을 이끄는 만큼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4 양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워낙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HBM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게 좀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네. 자, HBM4 경쟁 구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선두를 잡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확실한 추격에 성공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완전한 역전을 좀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삼성이 다시 경쟁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HBM4에서 차세대 공정을 먼저 안정화하며 전력 효율과 속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의 HBM4 패키지 테스트에서 성능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나와주었고 기술력 회복 신호가 좀 분명해졌는데요. 자, 반면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개발과 양산 준비를 선언했고 엔비디아 루빈 초기 물량을 선점한 상태입니다. 자, 다만 HBM4 대량 양산 시점이 일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주면서 초기 독주보다는 점유율 방어 국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인 1순위 공급사로 볼 수 있고 삼성은 성능과 공정 우위를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좁히는 구도입니다. 자, 고객사들이 듀얼, 트리플 소싱을 좀 선호하는 만큼 시장은 한 회사의 독주보다는 분산 구조로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투자 관점에서는 삼성은 기술, 신뢰,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 실질적인 판세 변화는 2027년 전후 HBM4E 이후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즉 HBM4에서 삼성의 완전 역전은 초반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을 봐야 된다는 시각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 양산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재설계 이슈가 나오면서 좀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좀 뒤처질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는 걸까요? 네, 현재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HBM4에서 이 재설계 이슈가 좀 거론이 되었죠. 네. 그래서 AI 고객사 입장에서는 적기 공급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조금 생긴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SK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HBM3E에서 엔비디아 이제 메인 벤더로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HBM4 역시 이제 가장 빠른 양산과 가장 안정적인 수율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공급 신뢰도는 1순위다라고 보셔도 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실 이제 삼성전자는 HBM3E는 다소 좀 출발이 늦었지만 HBM4에서는 이제 공정과 패키징을 전면적으로 좀 개선을 하면서 강하게 좀 이제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 HBM4를 판을 다시 짜는 이 핵심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HBM4 시장은 이 기술 경쟁이라기보다는 누가 제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시장이고요. AI 수요처도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수의 빅테크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산만 성공적으로 좀 안착이 된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세대 메모리 패권을 둘러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삼성전자가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과 법적 공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네. 현재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HBM DDR5 메모리가 자사 특허를 침해를 했다면서 미국 구역무역위원회에 수입 배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자, ITC는 이미 조사에 착수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메모리를 탑재한 서버 완제품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전면 수출 금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점이고요. 자, ITC 제재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 수입만 제한을 하는 조치이고 가령 삼성이 패소하더라도 문제된 특정 HBM DDR5 제품군만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라이센스 로열티 합의나 설계 변경으로 대부분 지금 완료가 됐고요. 실제로 넷리스트와 분쟁을 겪었었던 SK 하이닉스도 합의로 마무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정 수준의 이제 배상 로열티, 설계 조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미국 추라도 일시적 조정 후 정상화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 전까지는 AI 메모리 매출과 밸류에이션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이 본격적으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이 루빈에도 HBM4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워낙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D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도 점점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네, 일단 AI 시장이 좀 커질수록 이 메모리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결국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가격과 함께 이제 수익성도 같이 좀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엔비디아 이제 루빈 출시가 좀 예정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HBM4 비중이 좀 커진다면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값 자체도 이제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AI 쪽 수요는 이제 가격이 올라도 좀 쉽게 줄지 않죠. 그런 만큼 이제 투자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 수익성은 이제 그대로 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HBM3E보다 이제 HBM4가 더 비싸게 형성이 되는 만큼 당연히 수익성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메모리 회사들이 쓸 수 있는 공장과 이 장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HBM처럼 돈이 더 되는 제품을 이제 더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일반 D램은 자연스럽게 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범용 D램 물량이 좀 타이트해져서 이미 D램과 낸드 가격은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메모리 사이클은 예전처럼 이제 가격이 좀 올라서 바로 증설하고 다시 좀 가격이 하락이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AI 덕분에 이제 비싼 제품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른 마진도 같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슈퍼 호황에 힘입어서 새해 첫 거래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었는데 두 자문역 분들은 목표 주가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이세종 자문역님. 네, 일단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자, 일단 삼성전자는 2026년 영업이익이 이제 110조 원대 전망과 함께 HBM, DDR5, SSD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또 메모리 수익성 재상승을 근거로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측정을 했고요. 이건 뭐 저 역시도 이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일부는 이제 17만 원까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 슈퍼사이클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가 빠르게 상향되었었고 현재 주는 이제 60만 원에서 70만 원대가 컨센서스로 잡았고요. 제 판단에서는 여기서 한 추가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상은 더 갈 것으로 보여지고 강한 AI 수요가 유지가 될 경우 80만 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가는 공통적으로 2026년까지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구조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지속을 전제를 한다라는 가정인데요. 다만 2026년 이후 HBM 가격 조정, 또 증설 경쟁, AI 투자 속도 둔화 가능성은 상당 밸류에이션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변칙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네, 자 김지현 사무장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이닉스는 AI 서버 확대로 이 HBM 수요가 좀 계속 늘고 있고 HBM 시장에서 사실상 좀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이제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등에 더해서 AI, 파운드리, HBM까지 전반적인 체제 개선 기대가 동시에 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가 눌려있던 만큼 지금도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죠. 그래서 현재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 저는 15만 원까지는 이제 충분히 좀 도전 가능한 레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온지와 함께 올해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어디까지 제시할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실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HBM4 공급은 하이닉스가 먼저 할지, 삼성전자가 먼저 할지, 이거를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브리핑을 드려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주식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모멘텀 추적 체크하면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관련한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칩을 다량으로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HBM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거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겐 좀 호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호재로 작용되는 게 맞고요. 네. 자, 일단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결정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실질 관세는 이제 0%로 유지를 했습니다. 당장의 이제 가격 충격은 막아줬고요. 자, 동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을 했고 중국 빅테크들이 H200을 200만 개 이상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H200에 HBM3E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자, 즉 H200 출하가 늘어난다는 것은 HBM 수요가 다시 강하게 살아난다는 뜻이고 이 물량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 공급 비중이 매우 높고 삼성전자도 최근 공급 자격을 확보한 상태라 물량 확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HBM이 늘어나면 패키징, 본딩 장비, 또 후공정, 기판 테스트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자, HBM은 고난도 적층 공정이 필수라서 HBM 관련 장비와 소재 기업들까지 연쇄 수혜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자, 여기에 중국 데이터 센터 투자가 살아나면 서버용 DRAM, 또 SSD 같은 범용 메모리 수요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한국 메모리와 HBM 밸류 체인의 전체의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관세 조치 전에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선주문을 했다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주문의 효과인 건지 아니면 수출액이 실제로 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 이번 반도체 수출을 이제 관세 회피용 이 선주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부 이제 재고 확보 수요가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흐름은 그 수준을 좀 훨씬 좀 뛰어넘었죠.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이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가격 상승 역시 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일어난 결과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여러 달 연속 이제 최고치를 좀 경신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큰 폭의 증가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이번 수출 증가는 단순히 이 미리 당겨 쓴 이제 주문이라기보다는 AI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좀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차세대 패키징 분야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이 패키징 관련해서 외주를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를 좀 삼성전자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바라시긴 하는데 냉정한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TSMC가 지금 수주들이 워낙 많아서 작업이 밀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물량이 바로 삼성으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TSMC는 이제 일이 몰리면 전부 직접 하지 않고 일부 조립 공정만 다른 회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칩 설계랑 핵심 작업은 끝까지 TSMC가 잡고 있고요. 네. 고객도 계속 이제 TSMC 체계 안에서 묶어둡니다. 칩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두고 손이 모자란 부분만 밖에 나눠주는 구조인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한테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이미 TSMC 방식에 맞춰서 칩 설계를 다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소리냐? 자, 패키징이 막힌다고 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삼성으로 옮기는 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웬만하면 TSMC는 외주 조합으로 좀 버티는 쪽으로 손을 한다라는 게 팩트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는 특별히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삼성도 칩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메모리 조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새 AI 칩이나 클라우드 회사 이제 자체 칩은 처음부터 삼성 방식으로 이제 설계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당장 TSMC 물량이 삼성으로 넘어오는 그림은 어렵고 삼성 입장에서는 기존 물량을 가져오기보다는 새로운 칩 새 고객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만큼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 증설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 증설은 이 공장 리모델링, 이 플러스 증축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기업, 이제 얘기 주셨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보시면 되는데, 네. 먼저 삼성전자는 이 평택 공장을 그냥 이제 라인 하나 더가 아니라 AI 반도체 때문에 전기를 더 쓰고 열을 더 많이 식혀야 해서 이 바닥부터 이제 전력, 냉각 설비를 이제 다시 깔면서 단계적으로 좀 키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제 설비를 넣고 장비를 순서대로 이제 들이는 식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좀 투자에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 직관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이 이제 워낙 좀 잘 팔리니까 이제는 이제 범용 D램보다는 HBM 전용 공장을 얼마나 더 빨리 늘리느냐가 지금 핵심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을 좀 손보고 용인 클러스터 같은 이제 AI 메모리 전용 거점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공장 증설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장비 발주를 넣은 다음에 수율을 올린 이후에 다시 이제 추가 장비 발주를 넣는 이 순서로 이 과정이 몇 년 동안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은 이제 반도체 대기업만 좀 좋은 게 아니라 이에 따른 밑에 있는 이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해서 같이 좀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탑3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위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3위부터 먼저 공개를 하자면요. 자, 반도체 탑3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자, SFA 반도체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거나 만들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반도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완성해주는 회사거든요. 자, 기판에 붙이고 전기가 제대로 흐르는지 검사를 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아주 미세한 접점을 이제 만들어줘야 비로소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자, 이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SFA 반도체이고 이를 업계에서는 반도체 후공정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자, SFA 반도체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고객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자, 총 매출 70%가 삼성전자로부터 나오는 귀한 협력사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안정적인 거래처라는 장점과 함께 삼성전자의 강세는 SFA 반도체 또한 동반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강세와 더불어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될 이슈는 바로 HBM인데요. 자, HBM 시대가 열릴수록 후공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FA 반도체는 이미 메모리 후공정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회사이고 HBM 관련 수주가 늘어나면서 필리핀 등 해외 공장 가동률도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시장의 집중도도 높고 시장이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탑3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SFA 반도체였습니다. 2위는 또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탑2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2 종목은요, HPSP입니다. HPSP는 반도체를 만들 때 생기는 이제 아주 미세한 불량을 수소로 없애주는 장비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자, 동사의 장비는 고압 상태에서 수소를 주입해서 열처리를 하고 칩 내부 경계면에 보이지 않는 결함을 이제 깔끔하게 메워주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압력을 높여 수소 농도를 키우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인데요. 자, 그래서 칩 손상은 줄이고 효과는 더 확실하며 많은 대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기술력 바탕으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로 주요 거래처를 삼고 있기도 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HPSP의 기술력이 앞으로도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이 결함 문제는 더 심해지거든요. AI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이 공정이 사실상 필수가 되고 있고 이미 글로벌 반도체 업체 인증을 받아서 양산 라인에 들어간 상태라 대체가 쉽지 않은 독보적 장비로 자리를 잡고 있고 반도체 강세에 따라서 매출 전망이나 시장 지배력은 계속해서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탑2는 HPSP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이세종 자문역의 마스터픽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탑1 종목 힌트 공개를 하자면요. 자, 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에 시장에서 주목도가 가장 컸던 기업이고요. 자, 국민 대표주 삼성전자로 장비 부품을 이미 공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마이크론에도 콜 테스트 목적으로 장비를 공급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미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론 또한 콜 테스트 이후에 이제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이번 주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 기업을 탑1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반도체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네. 바로 테스트 공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의 장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메모리 최상의 기업들이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의 끝단을 책임지는 장비를 맡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뢰가 굉장히 좀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HBM은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칩을 층층이 쌓는 구조라서 테스트 난이도가 완전하게 높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 서버 전체가 멈출 수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수백 개의 칩을 동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전용 테스트 장비인데요. 자, 동사는 그 요구에 맞춰서 HBM 전용 테스트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칩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좀 단순한데요. 자, HBM이 생산이 늘수록 테스트 장비 수요는 당연히 같이 늘 수밖에 없고 자, 이 장비를 이미 검증받은 업체로만 발주를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AI가 커질수록 메모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까다로울수록 테스트 장비는 중요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자, 그 테스트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맡기는 회사는 많지도 않고 이 기술력 자체가 고부가가치가 수반되는 기술력이라서 그리고 이 동사가 그 소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브리핑은 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자세히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세종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